1964년 하루 세끼 챙겨 먹는 게 흔한 소원이던 시절. 상공 8,500km를 날아 도착한 낯선 땅 독일.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지하 수천 미터 굴속에서 광부번호 1662번으로 불리며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꿈만은 잃지 않았던 사나이 권희종. 과연 80년의 세월 동안 써내려온 그의 인생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누구보다 치열했고 누구보다 꿈 많았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차윤아 아나운서. 네. 혹시 영화 중에서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우, 너무 유명한 영화였죠. 주인공이 독일로 광부 일을 떠나서 네. 또 다시 파독 간호사와 또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영화 아닌가요? 몇 년 됐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영화 속 그 파독 광부의 실제 모델이 네. 오늘 제가 모신 파워피플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엄청난 인생 역전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권희종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듣기로 올해 연세가 80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누가 80이라고 그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젊고 이렇게 밝게 사시는 비결이 뭔가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사는 것하고 예,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네. 그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어. 맨날 즐겁게 사니까 이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고 즐겁게 살고 이게 늙을 시간이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싶은데요. 회장님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파독 광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독일로 가게 되셨어요? 1960년 초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뭐 가는 사람들이 여러 유형이 있지만 제 경우는 뭐 많이 배가 고파서 밥 먹고 싶어 밥 좀 실컷 먹고 싶어서 갔다고 아이고. 보시는 거에 좋습니다. 네. 그때는 뭐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었으니까 너무 가난해서 많이 갔지요. 회장님 얘기를 할 때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꾼 신문 기사를 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운명을 바꾼 신문 기사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이제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네, 이제 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네. 서울에 바로 이 주변에 을지로 충무로 입구에서 네. 막노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야야 이거 좋은 기사 났다 우리 이런 일 하지 말고 네. 이런 데 가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서울의 유명한 신문사에서 그 광고로 냈는데 파독 광부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지원한 사람들은 아마 신문 광고 보고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을 텐데 그런 시기였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경비가 좀 지원이 됐었나요? 비행기 값은 그 사람들이 됐어요. 비행기 값은. 네. 그 외에 경비는 뭐 옷을 맞춰 숙박비도 입고 필요할 나와라. 거고. 뭐 독일로 가기 위해서는 광부 경력도 있어야 하는데 네. 광부 경력이 없는 사람은 뭐 서류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경우는 이제 시골에 가서 형님한테 막 사정해가지고 전 재산인 소 한 마리 팔아서 아이고. 옷도 맞춰 입고 아이고. 신발은 구두는 못 맞춰서 친구한테 가서 뒤창에 다 떨어진 구두 한 컬레 얻어 신고 넥타이는 지금도 내가 많은데 그때는 넥타이가 없어서 친구한테 가서 넥타이 하나 얻어서 매고 네, 그러셨네요. 그렇게 갔습니다. 처음 딱 독일에 갔을 때 숙소에 딱 도착한 순간 심정이 어떠셨어요?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막 흥분의 도가니죠. 사람들이 네. 그렇잖아요. 네. 일단은 지하에 가서 광산에 가서 일한다는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부풀어 가지고 막 부푼 꿈을 안고 막 해외에 간다. 해외 간다. 네. 독일 사람들이 어떻고 뭐 근면하고 성실하고 뭐 전략행위고 맞아요. 부자나라고 그러니까 독일을 굉장히 공경하는 좋아하는 그런 흥분된 도가니에서 그냥 가서
일단 가서 비행장에서 düsseldorf라는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숙소를 갔는데 숙소가 한국의 군인들 잠자는 것 같은 그런 막사 같은 곳인데 네. 그러나 방은 각각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너무 꿈에 부풀어 가지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됐던 순간을 이거 떠올리자면 광산이라 뭐 힘든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남자 어느 나라든지 남자의 직업 세계에서 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 막장이랍니다. 아. 국제시장 영화 보신 바 같이 그 국제시장의 그 스토리가 제 거거든요. 저 같이 그 제 책을 가지고 가서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의 그 스토리를 잡아가지고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광산의 위험 부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위험이 이제 가스 폭발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국제장에서 맞아요. 본 것처럼. 예. 그다음에 천정이 갑자기 무너져 무너지거나. 내리는. 천장이 무너지니까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막 기계가 많아가지고 그 지하는 많이 다쳐요. 손이 떨어져 나가다든가 막 발이 그냥 떨어져 나가다든가 잘려 나간다든가 뭐 기계에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제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석탄가루는 안 좋은. 빠져나와요. 아. 석탄가루는 한 일주일 지나면 빠져나오는데 네. 돌가루가 이제 허파에 머물러 가지고 진폐증이나 이런 이제 병에 걸려 가지고 죽죠. 근데 지금 독일에 광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업병으로 지금 많이 사망했지요.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을 찾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거 그냥 우리들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 직접 정말. 다 이렇게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처럼 뭐 멀리 고향을 떨어져 있으니까 향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국가 대통령이 온다니까 그 감정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슬퍼했을 거예요. 우리 당대는 못 살아도 여러분들이 외교관처럼 비록 광산에서 일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한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근데 우리 당대에는 못 네, 살아도 네. 후세대에게 정말 멋진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자. 거기에서 막 눈물바다가 됐지요. 이 가족들도 보고 싶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이 통신이 잘 안 돼서 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하고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도 못하고 참 그랬겠어요. 죽어도 연락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뭐 편지 보내도 뭐 3개월 걸리고 사실은 그 광산 일이란 것이 그 광산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완전 복장이거든요. 이게 네. 이게 광부 내가 이거 납니다 지금 나의 모습 이게 완전히 이런 모습. 회장님의 모습이시군요. 예, 모자에서부터 밑에 신발까지 이거 모습인데. 네. 네. 근데 이제 광산에 아까 위험부담 그런 것도 힘들지만 근데 제일 힘든 게 향수병이라고 할까요? 뭐 부모 형제가 보고 그럼요. 싶어서 뭐 매일 저녁에 막 그럼요. 네. 베개를 붙들고 울고 막 그런 향수병 이게 더 일보다도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우는 광산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공부할 때도 그 오랜 기간에 그게 제일 힘들었다. 고향. 그렇게 고향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3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서도 13년을 독일에 더 사셨다고요. 그래서 제 꿈을 이루고자 어떤 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서 그 담임 선생님이 너는 귀엽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나처럼 선생이 되라. 그게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그 꿈을 꼭 이뤄야겠다. 이런 저의 어떤 저의 생각, 굳은 어떤 마음 그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 광산에서 일할 때도 광산에서 일할 때 막 이게 아까 광산이 얘기했는데 이게 생과 사라는 일기가 있어요. 이 일기 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제가 땅속에서 이거 밑에가 공부거든요. 공부할 때는 이렇게 지하에서 그 일하면서 네. 내가
그 꿈을 이루고자 이렇게 문법책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석탄가루하고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공부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보물이네요. 정말 그런.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각오가 있어서 그걸 끝까지 몰입을 하자. 그래서 참고 견디고 제 꿈을 이뤘죠. 그래서 13년간 더 있다가 독일에 16년간 있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로 독일 사범대학교 박사가 되고 1979년에 귀국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교육계에 몸담아 오셨는데 이렇게 교육계에 계속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따로 또 있으시다고요. 한국에 됐든 독일에 됐든 어떤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갚으면서 베풀면서 살자 그런 취지고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을 계속 이런 교육 사업 쪽으로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활동도 하고 일도 하고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걸 구상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세계적인 그런 교육운동으로 펼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도 저기 하시는 일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어린이 이 교육을 후원하고 있는 난민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는. 난민 이름은 이제 시작은 난민으로 시작했지만 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뭐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뭐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 쪽은 이제 케냐, 그다음에 탄자니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도시 지역에서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구걸하는 나라였지만 이제 지금은 베푸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14개 나라에 만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제 국민들 중에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후원금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 저 회장님은 무보수 정말 봉사직으로만 활동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그죠? 사람들은 다 뭐 거창하니 뭐 법인카드도 쓰고 뭐 자동차도 뭐 달라고 그러고 비서도 네.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합니다. 그리고 제 방에는 모든 가구가 제가 가져간 거예요. 아, 그리고 에어컨도 제가 사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제가 제 돈으로 가져가고 이게 만일에 보수를 받으면 제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지 않고 그런데 무보수로 일하니까 아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평생 꿈이 그거였고 그러니까 그렇지. 무보수로 일하니까 즐겁고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젊고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그런 거죠. 대단하게 그러시구나. 느껴집니다. 아, 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어요. 저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네. 차관급짜리 그 청소년 분야의 차관급짜리 직책도 공직 생활도 했거든요. 2만 명 중에 국립대학 교수 온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고 그다음에 차관급 그 직책을 가졌던 사람도 나 혼자밖에 없고 대통령 자문위원을 여러 분야에 자문해오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책을 60권 쓴 사람도 나밖에 없고 대단한 열정이시네. 대단한 네. 열정. 너무 내 자랑을 많이 했네요. 아닙니다. 충분히 자랑하셔도 네, 됩니다. 예. 네. 전형적인 우리 요즘 말로 이 흑수저에서 가장 성공하신 이런 이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아니,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학생 대상, 뭐 군인 아저씨 대상, 뭐 경찰 대상 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든지 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 청소년든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지만 여기서도 적응 못하면 저기서도 적응 못하고 이쪽 직장에서 끝까지 일을 못하면 저쪽 직장에 가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는 충분히 있는데 네. 이게 3D 더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80세 나이라도
내가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니아가라를 끌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냥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멋진 나라인데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좁혀가면서 행복한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특히 근 100년 동안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시대를 관통해온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면 마치 역사책 한 권을 읽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올해는 좀 일부러라도 이렇게 활짝 좀 그럼요. 웃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메시지가 전해졌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